병중사색 제2장 이색의 병중사색. 목은 이색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그는 이곡의 아들로 21세에 원나라의 국자감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하였고, 그의 성리학 이념은 당시 불교의 폐단을 공격하는 기반이 되었다. 당시 모든 의식이 불교 일색으로 치러지던 상황에서 그는 주자가래에 의거해 3년상을 치르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색의 성리학 실천은 단지 의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성리학 이념에 기반을 두고 토지제도에서부터 국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책의 전반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문화에서 권근, 김종직, 번계량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배출되면서 그는 조선 성리학의 종주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개국 과정에서 탄핵을 받고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얼마 뒤 그의 둘째 아들 이종학이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가던 도중 살해되었다. 이처럼 굴곡진 삶을 산 그는 질병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다채로운 기록을 남겼다. 그가 남긴 질병 관련 기록을 통해서 당시 지식인들이 어떠한 질병을 앓았는지, 어떤 치료법이 있었는지, 의료 수준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왕조 교체기에 신진 유학자가 병상에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다. 여종아이 짜증나게 오래 안마시키네. 요통. 이색이 요통, 치통, 안질, 종기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문집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요통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리가 쑤셔와 한밤중에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워 눈을 감고 몽롱하게 혼자 앉아있는데 허리가 또 전처럼 쑤시니 어쩌면 좋나. 어린 여종 급히 불러 오래된 벽돌을 구워 무명에 싸서 아픈 곳에 대어 붙이니 사지가 말을 잘 듣고 기거하기도 편하네. 이 통증은 예전부터 앓던 병의 여독인데 언제나 말끔하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 나는 이제 늙어서 마음도 늘 피곤하니 태평시대를 기다려서 사직하고 싶다네. 인생의 거취는 하늘에 달려있는 법이라 앉아서 아득히 떠가는 구름을 생각하네. 시든 꽃잎은 조각조각 진흙 속에 붙으니 사물과 형세가 참으로 잘 맞기 어렵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경지를 태호처럼 만들어 바다의 햇빛 일렁일 때 천개 소리 들을까. 이색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뒤로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앉아있노라니 고질인 요통이 도져 다시 허리가 쑤셨다고 한다. 어쩌면 잠에서 깬 이유도 허리가 아파서일지도 모르겠다. 그가 요통에 사용한 치료법은 찜질이었다. 오래된 벽돌을 불에 달군 뒤 이것을 무명에 싸서 환부에 댔다고 하니 요즘 핫팩을 사용하는 온열 치료와 같은 것이다. 이색은 이 치료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아 사지가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기거 동작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이렇게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이색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이 들어 마음이 피곤해 형편만 된다면 관직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지만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아득히 떠가는 구름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볼 뿐이다. 아름답던 꽃도 시들면 더러운 진흙 속에 떨어져 서로 진흙범벅이 되고 마는 것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과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허리가 쉬어 쭈그려 앉아 날이 꾸물거려 병든 삭신 몹시 아파 오래 안마시키니 여종아이 짜증내네.
가마를 맞이하러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골 골목에서 두건도 쓰지 않고 있네. 구름 낀 고목에는 바람 소리도 끊어지고 살짝 눈 내린 인적 드문 마을엔 밤빛 새롭네. 홀로 앉아 홀로 읊으며 충정은 끝이 없으니 묘당의 높은 곳에서 백성을 근심해서라네. 이색의 요통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했다. 특히 습도가 높은 날이면 특히 더 쑤셨는데 이때 그가 택한 치료법은 안마였다. 일종의 물리치료인 셈인데 여종이 짜증을 낼 정도로 오랜 시간 안마를 시켰다 한다. 그는 찾아오는 이를 직접 맞을 일이 있어도 나가지 못할 만큼 거동하기가 어려웠고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맨 상투 차림으로 겨우 골목이나 다닐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색이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병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색은 관료였기 때문에 병중에도 임무를 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백성에 대한 근심이 점점 깊어져서 잠들지 못할 때가 많았다. 다음 시에서는 이색이 요통치료법으로 택했던 안마의 방법과 효능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병을 앓으며 읊다. 늙은이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어린 여종을 시켜 삭신을 밟게 하네. 삭신은 그대로 쑤신다 해도 혈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리. 당약은 맥이 잘 뛰게 도와주고 침은 나쁜 독을 다스리네. 성인께서 오묘한 학술을 세웠으니 전념하면 치국을 할 수 있다네. 누가 알았으랴. 밟는 법에 있어 내 극심한 고통을 위로할 줄을. 정신이 이내에 맑고 밝아지며 막 목욕한 듯 몸이 가벼워지네. 섭생이 어찌 어려운 일이랴. 너는 우선 욕심을 적게 할지어다. 이색은 이부자리에 누워서 어린 여종에게 허리를 밟게 하였다. 이러한 물리치료로 효과를 보아 발로 밟고 난 뒤엔 몸이 개운해졌다 한다. 이색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탕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에게는 밟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치곡은 중용에서 유래한 말로 치는 끝까지 미루어 가는 것, 곡은 일편을 뜻한다. 성이 미진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대현 이하 사람들이 부분적인 선의 단서가 발현되는 것을 미루어 실천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애써 찾아낸 것을 가리켜 말한 듯하다. 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욕심을 줄이고 섭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육체의 질병도 심성을 잘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우선시했던 것이다. 통째로 삼키는 것이 가장 좋네. 치통. 이색은 요통뿐 아니라 치통까지 알아 그 고통이 배가 되었다. 밤에 읊다. 온 집안이 곤히 다 잠들었는데 긴 밤에 홀로 깨어 조용히 읊조리네. 치통 때문에 머리까지 아프고 요통이 뼛속까지 파고드네. 단과 산 같은 좋은 약도 많고 쑥뜸과 침 같은 좋은 시술도 있네. 베개 위에 무궁한 내 생각을 상자께서는 밝게 굽어보시리. 온 집안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 이색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는 치통을 알았는데 너무 아파 두통까지 유발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허리의 통증은 뼛속 깊이까지 파고드는 듯 고통스러웠다. 이때 그가 복용한 약은 단과 산이었다. 단은 큰 알약을, 산은 가루약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효과 좋은 약을 의미한다. 그는 치통과 요통에 좋은 약도 있고
있고 쑥뜸과 침 같은 치료법도 있으니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으리라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 시의 말미에서는 병을 앓느라 잠 못 이루고 있는 중에도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상자께서 굽어보고 밝게 알아주시기를 바란 그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늘이 도와 병이 낫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아픈 중에도 떨치기 어려운 나라와 백성에 대한 걱정이었을까? 병든 치아를 읊다. 남은 생에 괴로움이 많기도 해. 병든 치아가 심하게 망가졌다네. 편패도 부럽기는 하지만 날아오는 북도 스스로 잘 막아야 하리. 연진과 뇌법도 좋고 돌로 양치질하는 정취도 좋네. 뉘라서 우소를 배울 수 있을까? 단단한 것 씹기를 스스로 자제해야지. 통째로 삼키는 것이 가장 좋고 잘게 씹는 계책은 좋지 못하다네.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목구멍이 공을 논하자면 단연 으뜸이라네. 이색은 치아가 망가져 치통을 심하게 앓았다. 그는 가지런한 치아가 부럽기는 하지만 우선은 이가 빠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편패도 부럽기는 하지만 날아오는 북도 스스로 잘 막아야 하리라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편패는 새하얀 조개 껍질을 가지런히 엮어놓은 것으로 고른 치아를 비유한 말이다. 그리고 날아오는 북이란 진나라 때 사곤이라는 사람이 이웃집 여인을 유혹하다가 그 여인이 던진 배틀의 북에 맞아 치아 2개가 부러졌던 고사에서 온 말로 이를 부러뜨릴 만한 위험 요소를 비유한 말이다. 이색은 비록 치아가 빠지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손상되어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었으므로 음식물을 어떻게 소화시킬지가 걱정이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연진과 뇌법이다. 연진은 도가의 양생법 가운데 하나로 입안에 있는 침을 삼키는 것이다. 그는 씹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타액의 소화작용에 의존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뇌법은 뇌공의 수련법이란 뜻으로 이것을 터득하면 우레와 비를 불러들일 수 있고 고통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이색은 돌로 양치질하는 정취도 좋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진나라 손초가 은거하면서 흐르는 물로 양치질하고 돌을 베개로 삼는다라고 해야 할 것을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다라고 잘못 말한 것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우소는 치통으로 괴로운데도 억지로 웃는 웃음을 말한다. 치통으로 음식물을 씹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음식물을 통째로 삼키려는 생각까지 한 것을 보면 그가 앓은 치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익살스런 표현으로 시를 지은 것이 놀랍다. 눈병은 해마다 발작하고 미친 마음은 날로 새롭다. 눈병. 눈병은 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독서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대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스스로 읊다. 눈병은 해마다 발작하고 미친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 시선은 호기를 길러주고 약은 쇠한 몸을 보호해주네. 세상살이는 도리어 속되어지고 지은 글은 점점 참됨을 잃어가니 훗날에 곧은 붓들을 잡고서 깎아내리지 않을 이 누가 있을까. 해마다 눈병이 도진다고 하였으니 그에게 눈병은 고질이었다. 그는 눈병을 앓는 중에도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속되어지고 글을 짓기는 해도 참되지 않은 것 같아
훗날 안 좋은 평을 들을까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병을 앓고 난 뒤에도 광증은 줄지 않으나 본연의 마음만은 간직하고 있다네. 삭신은 걸핏하면 시큰거리고 결리며 귀 밑 털은 몹시도 어수선해졌네. 꽃구경하려니 안개가 낀 듯하고 달밤의 산보는 숲속에 들어간 듯하네. 시력이 진작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문 닫아 걸고 종일 시나 을풀밖에. 선명하게 아름다운 꽃을 볼 때에도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달 밝은 밤의 산보도 마치 숲속에 들어간 듯 컴컴하게 느껴진다고 한 것으로 보아 노안이 온 듯하다. 시력이 이렇다 보니 어디를 다니기도 어려워 집에 들어앉아 종일토록 시나 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색이 눈병을 앓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광증이 있음을 심각하게 의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병을 앓고 난 뒤인데도 광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다. 광증은 신체 기능이 왕성할 때 기승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병이 들어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도 광증이 수그러들지 않아 의아하게 여겼던 듯하다. 공자는 비현실적인 이상을 품었으나 행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광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색의 광증도 그런 종류로 지금의 정신질환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경전을 읽어 호탕한 기운을 기름으로써 광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성리학적 차원의 처방을 내린 셈이다. 이색은 육체적 고통보다 도덕적 지식인, 문인으로서 참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오래 앉고 눕는 데서 온갖 병이 생기네. 종기, 다리병. 다음의 시에서 이색이 종기를 앓았고 그것을 치료했던 정황을 볼 수 있다. 즉흥적으로 읊다. 불침으로 종기 째는 건 우리나라 치료법으로 나쁜 기운이 몸속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지. 통증 멎고 새살 돋는 데는 고약이 또 묘약이니 예부터 하늘은 인간을 편안케 이끌어주네. 이색은 종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불침으로 종기를 쬐다고 했다. 이를 우리나라 고유의 종기 치료법이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에도 메스와 같이 날이 있는 침으로 피부를 갈라서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피부 속에 있는 종기의 뿌리를 뽑아낸 후 고약을 붙여서 통증이 멎고 새살이 돋게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하늘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색은 이 외에도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병을 앓기도 했다. 즉흥적으로 읊다. 사람이란 동물은 하늘의 운행을 본받았기에 오래 앉고 누워있으면 온갖 병이 생긴다네. 흐르는 물은 끝내 썩지 않음을 볼지니 솔개 날고 고기 뛰는 곳에 도가 밝고 박네. 지팡이 하나 짚고 절름거리고 다니며 동쪽 산에 날마다 구름 이는 걸 보았네. 추워서 쭈그려 앉았자니 하도 무료하여 문득 창문 사이로 시간 가는 것만 지켜보네. 이색은 다리를 절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때 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천지자연 가운데 하나이므로 천지자연의 운행에 따라 인간 역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병이 생기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하늘 높이 나는 솔개와 못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고기를 두고 중용에서는 천지조화의 유행이 위아래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생명체는 움직일 때 도가 구현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색은 불편한 몸이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날마다 자연의 변화를 찾아 길을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진 뒤로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어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방에만 있자니 몹시 심심해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무료한 심정이 잘 드러난 시이다. 숨이 붙어있는 한 조금인들 게으를 쏜가. 이색은 질병을 앓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병중이라도 결코 나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한다. 병중에 몸 씻고 양생하는 법 행하기 어렵진 않으나 피를 보하고 생기를 북돋아 안정을 해야 하지. 모두가 근원에는 원인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문득 상관이 없이 모순된 일도 있다네. 통증은 어디에서 나오고 누가 받는가. 이치를 먼 데서 찾기보다 내가 너그러워져야지. 숨이 붙어있는 한 조금인들 게으를 쏜가. 다만 인을 구하려 홀로 자적하네. 병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누가 그 고통을 겪는지 사람들은 의문을 품는다. 이색은 병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찾고 있다. 즉,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아프다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며 인을 구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한순간이라도 정지해 있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어질고 여유 있게 갖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읊고 있다. 병을 기록하다. 내가 병들어 밤새 끙끙 앓으니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하네. 등잔 아래 일어났다 누웠다 하니 번민이 답답하게 가슴을 메우네. 마침내 요사한 기운에 감염되어 코가 막혀서 숨쉬기도 어렵다네. 한낮에야 비로소 몸이 좀 풀리니 서늘한 바람이 먹구름 쓸어낸 듯 내가 아프고 아내도 병이 드니 애군이 어찌 끝날까 했는데 천지 조화 덕에 병이 절로 나아 시를 써서 마음을 위로한다네. 어떻게 알겠나 이러한 고통이 장수하게 하려는 것인지. 담담하게 지극한 고요함을 지키면 상제께서 환히 굽어 살피시리라. 이색은 병이 들어서 밤새 앓았고 그의 아내 역시 병에 걸려서 같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어두운 밤에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번뇌 때문이기도 하다. 잠 못 이루고 고통을 받는 사이 마침내 나쁜 기운에 감염되어 몸의 기가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코가 막혀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고 한 말로 보아 감기 몸살에 걸린 듯한데 이번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저절로 나았다고 기뻐하고 있다. 병은 통증으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병자를 두렵게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아픈 가운데서도 병의 고통이 장수하도록 만들기 위한 자연의 이치일지도 모른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담담하게 지극히 고요함을 지키면 하늘이 도와 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환자가 빠질 수 있는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질병에 숨어있는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즉흥적으로 읊다. 병중에는 애군을 슬퍼하지만 한가하면 맑은 아침이 고맙다. 해마다 꽃을 심어서 구경을 하고 때때로 물동이 안고 고생을 하니 몰골은 참으로 초췌하지만 말은 여전히 영웅호걸이라네.
어느 때에나 관직을 그만둘 수 있나. 고향 산천은 천리나 멀리 있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물은 언제나 다름없건만 처지에 따라서 그것들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때는 운명이 순탄하지 못하다고 서글퍼하다가도 병세가 호전되면 맑게긴 아침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 삶에서 느끼는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다. 해마다 꽃을 심고 구경하는 것은 매우 소박한 일이지만 살아있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색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황을 교묘하게 살피고 계략을 꾸미는 기심을 무척이나 경계하였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음 시에서 병과 기심의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볼 수 있다. 기심을 없애다. 터럭같이 자잘한 지난 일들이 꿈에서는 분명히 기억이 나네. 창을 들고서 유생을 쫓았다는 이야기는 퍽 이치가 있거니와 이사하고 혹 아내를 잊은 것도 우연히 그리 된 일이 아니라네. 지금 몇 년째 병들어 누웠으니 기심 없애는 게 약보다 낫다네. 병이 들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섬세해지며 기억이 변하기도 한다.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자연히 꿈도 자주 꾸게 된다. 그런데 건강하거나 깨어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난 일들이 꿈속에 보이곤 한다. 좋은 일만 보이면 좋으련만 필요 없는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세세히 꿈속에 보이는 것이 유쾌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것이든 남에 대한 것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일을 스스로 잊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남도 그 사실을 잊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열자 주모광 편에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송나라의 양리화자란 사람이 중년에 건망증이 아주 심하여 인사불성 지경에 이르렀다. 온 가족이 그를 걱정하여 온갖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노나라의 한 유생이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자청하였는데 과연 비법을 써서 하루아침에 건망증을 고쳐놓았다. 그런데 양리화자가 깨어나서는 크게 노하여 아내를 내쫓고 자식을 벌주고 마침내 창을 뽑아들고 그 유생을 내쫓는 것이었다. 어떤 이가 놀라서 그 까닭을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건망증이 있던 지난날에는 까마득한 천지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갑자기 깨어보니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존망과 득실, 애락과 호호 등 온갖 기억이 복잡하게 떠오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이토록 산란하게 할까 염려된다. 양리화자가 지독한 건망증을 고치자 온갖 나쁜 기억이 떠올랐던 것처럼 이생 역시 꿈에서 온갖 기억이 되살아나 괴로움을 겪었다. 안 좋은 과거가 때때로 떠올라 괴로움을 겪다 보니 차라리 지독한 건망증을 앓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또 설원, 경신편에서 이야기를 취하였다.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내가 들으니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이사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을 잊기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이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자기 몸도 잊어버리는 법입니다. 건망증이 심해 이사를 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두고 갔다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인데도 공자는 자신의 몸을 잊어버리는 사람보다는 정도가 덜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몸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타고난 고귀한 품성을 스스로 내버렸다는 의미이다. 잊어버려야 할 일은 잊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본성이나 양심까지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기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색은 기심을 제거하여 번뇌를 없애는 일이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기에 더 좋다고 하였다. 즉흥적으로 읊다. 오랜 병으로 세상사 잘 아는데 노쇠한 나이에 또 겨울이 왔구나. 약재는 구하기가 쉽지 않거니와 기와조각 찜질도 쉽지가 않다오. 도잠은 좁디 좁은 집도 만족하였고 두목은 또 관을 벗어버렸다네. 조용히 읊으니 잠옷 적막하여라. 고요히 앉아 높은 산을 마주하네. 즉흥적으로 읊다라는 시의 둘째 수이다. 이색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 세상사를 잘 알게 되었노라고 하였다. 병이 들면 건강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도 유심히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노쇠한 나이에 해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쓸쓸한 감회에 젖는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물론이거니와 불에 달군 기화를 구해 찜질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색은 그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았다. 그는 동진의 시인 도잠이 귀거래사에서 남쪽 창가에 기대어 오만한 마음 붙이니 무릎을 겨우 들여놓을 정도로 좁은 방이 편안함을 알겠네 라고 한 말을 떠올리면서 비난한 생활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또 당나라의 시인 두목이 만청부에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떠한가? 관을 벗고 폐옥을 떨어뜨려 세상과 떨어져 지내며 유유자적하여 참으로 그 어리석음을 쫓아 은거하는 자로세 라고 한 것처럼 관직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염원을 표출하였다. 이색은 병을 호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병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마음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병을 안고 사는 걸 내 어찌 하나리. 삶을 꾸려가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네. 집이 가난해 나가려 해도 말이 없고 잠이 줄어서 닭이 울기만 기다리네. 불을 지어서 무시공에 대하여 쓰고 글을 지어서 우스운 이야기나 전하니 내 스스로도 실용이 아닌 줄 알기에 머리가 다 새도록 여지껏 허둥지둥 사네. 즉흥적으로 읊다의 세 번째 수이다. 이색은 여러 가지 질환에 장기간 시달려 괴로운 신세지만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삶을 꾸려가는 방식은 다 다르니 한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다. 집이 가난하여 타고 다닐 말도 없어 집안에만 있는데 밤이면 잠도 잘 이루지 못해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 일수다. 그래서 그는 무시공이 등장하는 부도 짓고 골계류의 글도 짓는다. 무시공이란 본래 한나라의 문학가 사마상여가 지은 자허부에서 자허 오유 선생과 함께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골계는 전국시대 제나라의 순호곤이나 한 무제 때의 동방삭과 같이 말을 잘하여 그른 일도 옳은 듯 옳은 일도 그른 듯 여기게 만들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종의 궤변이다. 이색은 병을 잊기 위해 부나 골계와 같은 글을 창작하는 데 몰두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냈던 것이다. 병고를 정신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강인함뿐만 아니라 고통을 문학을 통해 승화시키는 여유로운 모습도 볼 수 있다. 나는 병 없기를 바라지만 안락은 스스로 구하기 어렵네. 흥망성쇠는 조물주에 달렸나니 나감과 물러남은 등루부에 드러났네. 넓은 하늘에 구름은 어디로 가는가. 텅 빈 산골에 물은 끝없이 흐르네. 하염없이 그윽한 뜻을 붙이노라니 두둥실 흘러가는 빈 배와도 같구나. 즉흥적으로 읊다의 네 번째 수이다.
누군들 무병장수를 원하지 않을까? 이색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심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는 있어도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조물주의 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벼슬로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심정은 중국의 삼국시대 위나라 왕찬이 지은 등루부에 잘 나타나 있다. 왕찬은 동탁의 난리 때 형주로 피난하여 유표에게 의지해 있으면서 이 작품을 지었다. 이 작품에는 강릉의 성루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면서 출처의 심정을 서술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올려다보면 드넓은 하늘에 구름이 정처 없이 떠간다. 또 텅 빈 산골짜기에서도 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는 이를 보며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은 삶을 염원하였다. 그리고 두둥실 흘러가는 빈배와 같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지향하였다. 스스로 읊다. 근심과 병이 서로 따른 지 벌써 7년째니 남은 목숨 근근히 있는 게 스스로 가련하다. 평생 약속 갈무리하지 않은 것을 잘 알기에 맹자를 읽으면서 호연지기를 강구한다네. 이색은 육체의 병을 마음의 병과 함께 앓으면서 남은 목숨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자신을 가엾게 여긴다.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렇다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이 시는 자신이 7년째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맹자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에 착안해 지은 작품이다. 맹자는 지금 왕노릇을 하려는 자는 마치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 같으니 진실로 미리 갈무리해 두지 않는다면 평생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다. 이색은 이미 비축해둔 약이 없어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 호연지기를 길러 마음의 병이라도 치유하리라 마음먹는다. 그의 학문이 삶의 모든 영역과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남쪽 창가에서 오래도록 질병하고만 상대하다 보니 여생을 스스로 잘 관찰하네. 형체건 그림자건 막론하고 폐나 간을 들여다보듯 하네. 책에선 말라 죽은 좀이 떨어지고 갠 하늘엔 송골매가 빙빙 도네. 밝고 깨끗한 곳을 누가 알리오. 세상돌이 만회하기 참으로 어렵다네. 오랫동안 각종 질병에 시달린 환자 중에는 자신의 증세와 치료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색도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여생을 스스로 잘 관찰했다고 하고 있다. 명의는 환자의 얼굴만 보고도 병세를 맞춘다고 하는데 이색은 형체는 볼 것도 없이 그림자만 보고도 자신의 상태를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병에 관한 한 전문가가 다 되어 있었다. 이색은 병중에 독서를 하려고 책을 폈는데 오랫동안 펴지 않은 책에서는 종벌레가 떨어졌다. 책을 보다 하늘을 보니 송골매가 맑은 하늘을 선회하는 모습이 청량감을 준다. 이색은 맑게 갠 하늘을 보며 세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가 세상도 맑아지기를 기원한다. 병이 잦으니 많은 병을 앓다 보면 외로움도 달가오니 늙음하게는 물러나 쉬는 게 좋지. 잡초만 우거진 고향에 해 저물고 구름 끊긴 고향 산천은 가을이라네. 붓과 벼루에 그런대로 의지할 만하니 가난이야 그다지 걱정할 일도 아니네. 다만 가련한 일은 먹을 약이 없어서 느닷없이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라네. 여러 가지 병을 오랫동안 앓다 보면 점점 소외감이 든다. 병으로 인한 외로움은 이색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가 한결같이 토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 또한 달갑게 여긴다.
그리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노쇠한 나이에 은퇴하여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은퇴 후에 한적한 고향으로 돌아와 고즈넉한 전원의 정취를 만끽하는 것도 좋고 집필을 하는 것도 만족스럽다. 가난한 삶도 이럭저럭 견딜만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약을 조달하는 일이었다. 약이 필요할 때 느닷없이 이웃에게 약을 구하기란 구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이색은 주변에서 약재를 직접 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민간에 보급하기도 하였는데 다음의 시에 그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오소윤이 찾아왔기에 내가 향약 한 상자를 그에게 주어 민간의 병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하였다. 내 평생에 인정을 행한 일의 일부분으로서 절로 슬퍼할 만하기에 노래를 불러 스스로 위로한다. 평생에 나라 구할 손 소매 속에 넣은 채로 꺼내려 해도 방해꾼 많아 내키지 않았다오. 나라 병세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분명한데 뉘 알리오 비방이 바로 뒤에 있는 줄. 백발로 병석에 누워 스스로 내 몸 고치자니 내 눈으로는 내 몸 못 봐서 어둡기만 하네. 지금은 편작 같은 명의가 새벽별처럼 드문데다 밤낮으로 땀 흘리며 나라 안에서 분주하니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함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서로 앞다퉈 초빙하기 때문이라네. 특별히 들러주기라도 하면 내 마음 신이 나 호기가 하늘 가득 뻗쳐 북두성까지 닿는다오. 나를 잘 보살펴준 의리는 바다와 같이 깊고 병을 치유해준 은혜는 땅과 같이 두텁구려. 어쩔 수 없을 땐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리고 무슨 짓인들 못할까 침도 놓고 뜸도 뜬다오. 아플 때는 처자식도 사랑스러운 줄 모르나 차도가 있어 편안해지면 모두 좋은 친구라네. 7년이 하루 같아 갑자기 놀랍기만 하니 동풍이 5그루 버들에 부는 걸 또 보겠네. 누각에 올라서 홀로 남쪽 성곽의 산을 대하고 손님 오면 서쪽 이웃술로 간단히 대접하네. 시를 쓰면 붓끝에서 바람이 이는 듯하고 누워 자면 코 고는 소리가 천둥치듯 하네. 그대는 병 고치는 방수를 잘 사용하니 나는 나룻배만한 연불이 캐오겠소. 우선 이 약을 곤궁한 이들에게 나눠주어 남은 목숨 조금 더 누리도록 해주오. 사람에게만 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하나의 유기체라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병을 고칠 의원도 있어야 한다. 이색은 자신의 병을 주제로 한 시의 전반부에서 국가의 병폐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병폐를 고칠 수 있는 비방을 가지고 있어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다고 한탄하였으니 그가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는 국가의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육체에 생긴 병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서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솜씨 좋은 명의는 집집마다 앞다투어 불러들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명의의 방문을 받으면 호기가 하늘 가득 뻗쳐 북두성까지 닿을 정도로 신이 난다. 병자에게 명의의 방문이 주는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한 대목이다.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천지신명께 기도도 한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료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 병을 앓을 때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식들마저 귀찮게 느껴지지만 보살펴준 은혜는 더없이 깊다는 말로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하고 있다. 5그루 버들은
도잠이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였을 때 자기 집 문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놓고 오류선생이라 자칭하며 음주와 독서를 즐겼다는 고사를 쓴 것이다. 그리고 누각에 오른다는 말도 앞서 본 왕찬의 등루부에서 고사를 빌려온 것이다. 이색은 2가지 고사를 사용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는 생활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이색은 손님이 찾아오면 이웃집에서 술을 빌어다 대접하였다. 그는 시를 지을 때면 붓끝에서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활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잠을 잘 때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 만큼 근심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원 생활을 하며 그는 병을 알아도 치료약을 구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약을 찾아 나누어 줄 생각을 한다. 그가 찾아낸 약은 나룻배만큼이나 큰 연뿌리이다. 이 연뿌리의 효능에 대해 당나라의 문학가 한유는 고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태화산 꼭대기에 있는 옥정의 연꽃은 꽃 피면 10길이요. 뿌리는 나룻배만 하여 눈서리처럼 차고 꿀처럼 달기에 한 조각만 먹어도 묵은 병이 싹 낫네. 한유 시에 나오는 옥정의 연꽃이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준 향약이 그와 같은 효능을 지녀 백성의 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국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자신도 의원의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고 약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백성들이 받는 의료 수준은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골에 살면서 백성들의 딱한 정황을 직접 목도했을 그는 관료로서 지식인으로서 백성들의 병고를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이다. 가련하도다. 이내 몸이여. 이색은 병고를 겪으면서 병을 원망하지도 병에 짓눌리지도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모진 고통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음에 가련하도다 삼수는 질병과의 싸움에 지쳤을 때 지은 시로 그의 진솔한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가련하도다. 가련하도다. 이내 몸이여. 작고 못생겨 품위도 없어라. 스스로 보아도 실증이 날 정도니 남들도 이 때문에 조롱을 하지. 행동거지는 법도에 맞지 않고 말은 언제나 어긋나기 일쑤네. 그래도 키 작은 안영처럼 천년에 드문 고상한 풍모 지니길 바라네. 가련하도다의 첫째 수이다. 고려의 훌륭한 정치인이자 고매한 학자이며 위대한 문호인 이색이 자신의 나약한 면모를 토로한 시이다. 그는 자신이 보아도 실증날 정도로 왜소하고 못생겼으니 모두가 조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거지도 법도에 맞지 않고 말도 늘 어긋나기만 한다고 푸념하였다. 그러나 그는 외모와 언행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춘추시대의 제나라 최고의 명신인 안영을 생각하며 마음을 돌린다. 안영은 키가 아주 작아서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키 작은 안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불세출의 정치가로 기억되지 않던가. 그 역시 심한 열등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리라 다짐하였다. 가련하도다. 이내 몸이여. 질병이 항상 몸을 에워싸서 칼을 도리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고 내장은 마치 기름이 끓는 듯하네. 고통스런 겨울밤 길기도 한데 잠시도 편히 잠들 때가 없어라. 모든 집이 한창 깊이 잠든 때에 신락 같은 숨만 겨우 붙어 있다네. 가련하도다의 둘째 수에서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 첫째 수에서 자신의 타고난 외모가 못나고 언행이 적절치 못한 것이 가련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가련함이다.
그러면 두 번째 가련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못난 몸에 병까지 앓고 있는 것이다. 질병이 한시도 자신의 몸을 떠나지 않고 감싸고 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는가. 그 고통은 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극심하다. 또 내장기관은 마치 뜨거운 기름이 끓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런데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고통을 견디기에 겨울밤은 너무도 길다. 병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남들은 모두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들 속에서 겨우겨우 가는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가련하도다 이내 몸이여. 돌을 간직한 존재로서 무력의 부림을 받으니 천한 것들만도 못하네. 또 마음을 살펴보면 바른 것과 그른 것이 환히 구별되건만 두텁게 가리어져 태양을 못 보고 부질없이 긴 밤을 보내는구나. 또 가련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다. 자신은 천지간의 돌을 간직한 존재이건만 무력의 부림을 받아서 천한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색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관찰해 보면 바르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데도 무력이 마음을 두텁게 가렸다고 보고 이로 인해 잠 못 이루고 번민하는 자신을 가련하게 여긴다. 이색은 자신의 못난 외모,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육체, 무력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모두를 가련하게 여겼다. 고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으로서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자신의 열등감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념으로 무장된 지식인이자 사명감을 지닌 관료로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나오명. 이색은 병을 앓으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 느끼지 못하던 경험을 하였고 그러한 경험들을 내밀한 정서로 표현하기 쉬운 시 형식을 통해 표현하였다. 즉흥적으로 읊다. 동풍이 급히 불고 해가 점차 길어져 멀리 풀빛 바라보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네. 늙은 나는 병중에 시를 많이 지으니 기발한 말 힘쓰지 않아도 기발해지곤 하네. 시인은 평소 잘 쓰지 않는 기발한 표현을 떠올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색은 늙고 병든 나이에 의외로 기발한 말이 잘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물론 그가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가이며 그의 문집에 전하는 시만 6천여 수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한 시인이기에 늙고 병든 상태에서도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질병은 그에게 처절한 고통을 주는 동시에 섬세한 문학적 감성도 선물했던 것이다.